근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에 수동 휠체어는 가벼워서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내려오시다가 박유 씨는 해당 영상에서 무척이나 화가 난 표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반면 코레일 직원들은 오히려 경직된 상태로 벌서듯 서 있는 모습만 촬영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그간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적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던 미라클 박유 씨가 자신이 당한 휠체어 낙상 사진 영상을 올리면서 뜻하지 않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박유 씨는 영상 공개 이후 자신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해당 영상을 수시간 내에 비공개 처리를 하는 한편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구독자 역시 100만 명대에서 99만 명대로 급감을 했는데요. 영상 내용 자체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20대 청년의 실수를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가 하면 그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주말 내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사태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한 내용 파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유 씨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이를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편적인 맥락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한 채널을 통해서 해당 영상의 백업본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의 전후 맥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유 씨가 이번 영상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박유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비난은 자제를 해달라라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유 씨가 올렸던 CCTV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해명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중들로부터 가장 큰 공분을 자아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박유 씨는 100만 유튜버로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20대 청년, 그것도 공익근무요원의 실수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고 비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그야말로 공포로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박유 씨는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배리어 프리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및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박유 씨의 영상을 살펴보면 결코 사회적 문제제기, 즉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박유 씨의 원활한 하차를 돕기 위해서 나섰던 공익근무요원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사실 박유 씨가 리프트에서 원활하게 하차를 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배리어 프리어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박유 씨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당한 피해와 본인만의 특수성이 있는 상황만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을 놓지 않아야 할 디딤판에 공익근무요원이 발을 가져다 놨다라는 실수를 수차례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에서는 이 디딤판이 뜨는 곳이 있어서 발로 밟아줘야 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마다 이와 같은 리프트에 특수성이 있어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박유 씨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박유 씨의 사건 처리 전후 과정이었습니다. 박유 씨는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휠체어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장면에 대한 CCTV 영상과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코레일 관계자의 말 등을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위근무요원이 박유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중하게 사과하는 내용은 박유 씨의 입을 통한
설명을 통해서만 언급될 뿐 박유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즉, 이와 같은 영상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박유 씨에게 유리한 내용이 영상에 담겼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사정 속에서도 박유 씨는 해당 영상에서 무척이나 화가 난 표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반면 코레일 직원들은 오히려 경직된 상태로 벌서듯 서 있는 모습만 촬영이 됐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고 이후 박유 씨의 대처. 사고 이후 박유 씨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놀랍고 걱정될 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넘어질 당시 박유 씨가 순발력 있게 팔을 뻗어서 디디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박유 씨는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강연 1시간 전 상황이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정신이 없었다. 솔직히 너무나도 화가 났다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어떤 부위가 골절됐을지 몰라 걱정이 됐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후 박유 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박유 씨는 사고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해당 역사에 남아 이른바 재현 영상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일러스트까지 담아 영상에 넣었는데요. 박유 씨가 당시 실제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박유 씨는 8월 14일 오후 12시경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 날인 15일이 광복절이라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사고로 인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수주에 걸쳐서 침대 위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을 촬영할 당시 박유 씨는 이미 병원에 다녀와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약 30여 차례에 걸쳐서 엑스레이까지 찍었지만 골절 등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유 씨는 의사에게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아내 송지은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박유 씨를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이에 의사는 골절은 안 보인다. 부분적으로 다칠 수는 있다. 하반신 마비가 아니더라도 치료법은 보통은 잘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게 대부분의 진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자는 의미, 즉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박유 씨가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내용까지 모두 영상을 통해서 남겨뒀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들을 촬영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박유 씨는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뇌출혈, 심각하게 다칠 수 있었다라는 말로 사안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고조시켰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한 목적 자체가 배리어 프리어한 사회를 위했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화풀이 용도로 올렸던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박유 씨의 CCTV 영상 확보 과정입니다. 박유 씨가 해당 사고를 당한 시점은 8월 14일 오후 12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유 씨가 해당 영상을 편집해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린 시점은 8월 21일이었습니다. 7일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이 지점은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가 된 영상을 제작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CCTV 영상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필요시 현장에서 당사자가 영상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해당 파일을 얻으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비식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박유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볼 때 열람 과정에서 촬영 기기를 통한 촬영이 아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유 씨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람, 제공, 신청 및 검토에 3일에서 10일, 비식별화 작업에 3일에서 7일, 최종 보안 검수 및 사본 교부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박유 씨의 경우에는 영상을 확보한 시점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일 이내에 비식별화 작업을 마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욱이 박유 씨가
해당 CCTV 영상을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는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제의 목적입니다. 애초에 대중 공개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박유 씨의 경우에는 모자이크된 영상이긴 했지만 해당 영상을 자신의 100만 채널을 통해서 대대적인 문제제기 용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근무 요원이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해당 역사 관계자나 근무자들 위치에서는 해당 공익요원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울 법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업로드한 목적 자체가 진심으로 배리어 프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화풀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 박유 씨 입장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자라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박유 씨는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될 뻔했다, 몇 주간이나 침상에 누워있을 뻔했다라는 가정을 반복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더욱이 강연 1시간 전에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서도 현장에 남아 사고 재현 영상까지 촬영을 하는 한편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모습까지 스스로 촬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이 배리어 프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였는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대중들이 공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